소름 끼쳐. 오, 무서워. 오, 신기하네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제가 써보니까 검색이 잘 돼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판례도 만들어내.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환. 조원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거 처음 봐요. 챗 GPT라는 거를 지금 여기 처음 써보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 전문가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재미나이. 오, 제 신식인데. 저는 GPT의 뭐 간단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 같은 거는 간간히 검색해볼 때가 있었어요. 뭐 써보셨어요? 일반적인 사항이나 그냥 뭐 조문, 바로 생각이 안 날 때 순간적으로 도움이 좀 될 때 있었거든요. 나만 안 써봤네. 네. 그리고 여기서 막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다던데. 본인 GPT한테 이름을 지어준다. 모든 이름을 친구처럼. 소름 끼쳐. 오, 무서워. 이름을 붙여준다고? 무서워. 반려 AI야? 무서워. 저는 꽤 봤어요. 저도. 저도 꽤 봤어요. 꽤 봤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와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검색해볼 때마다 답이 달라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확인차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GPT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세하게 좀 틀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사건 변호사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표 뜨는 거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알았는데 진짜요? 그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찾게 된 게 AI에 물어보니까 여기가 전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해서 좀 시대가 변했다, 특이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글 한글에 바로 제일 먼저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아니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정정은 아니고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 그거? 이 분야 최고의 로봇. 친절 상담 가능 뭐 이런 거. 물론 그 재미나이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은 챗GPT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정까지도 다 포괄해서 나는 절대 틀린 답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느낌? 변호사스럽네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챗 GPT가 하는 말을 아주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그냥 폭넓게 그냥 다 설명해요. 3년, 5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엄격하게 처벌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경우가 많다고 했지 항상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12년, 15년 전이면 사실상 장기간 경과한 것을 보고 재범으로 바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러기 때문에 뭐 틀린 말 아니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상 맞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고,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3년이나 5년 내에 재범을 했다고 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사람에 가장 가까운 AI인가 아닌가. 네, 재미나이 한번 볼게요. 재미나이 보니까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부분은 챗 GPT와 차이가 있네요. 10년이란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떤 심리에서 검색하는지를 목적을 고려하면 조금 더 정확하다? 조금 더 세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두루뭉술한 거는 유저셔가지고 그럼 재미나이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미나이가 제가 써보니까 조금 더 검색이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더 가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답에. 10년이 지난 뒤에 그냥 초범을 못하는 거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고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고 재판을 받으면 기존 전력도 당연히 양형선 고려를 합니다. 합의가 있었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에 예시. 항상 챗 GPT 얘기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물론 여기서 약간의 이제 구체적인 상황과 부연 설명과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 미성년자 부분은 이거는 옛날 규정을 챗 GPT가 오래됐나? 옛날 규정이에요. 13세 미만만은 이거는 옛날 규정이고 요즘에 신설이 됐죠. 16세 미만 구간이 신설이 됐어요. 13세에서 16세 구간에서도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제미나이를 좋아하는 우리 주원진 변호사님. 제미나이를 신뢰하는 편인데요. 내용은 챗GPT에는 없었던 것 같고, 요 제미나이도 사실은 이렇게 표시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5세 청소년이 합의하에 뭐 15세 청소년, 17세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을 하다 말았네요. 제미나이가 좀 실망인데 제미나이. 전체적으로는 제미나이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직도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네. 챗 GPT 한번 볼까요? 이런 막 위로도 해줘요. 아이고 막 속상하시겠어요. 많이 아깝잖아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지인 투자 과정에서 부주의하고 투자가 어떻게 쓰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었다고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일부러 죽인 건 아니고 일부러 죽이면 살인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게 된 거. 사기죄에서 갑자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GPT가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지 갑자기 왜 이상하나? 제미나이는 그래요? 제미나이는 전문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핵심적인 걸 딱 설명을 해줘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설명을 일단 먼저 해주는데 물론 제미나이도 좀 틀린 게 있어요. 이른바 폰지 사기라는 걸 알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 공범으로 간주돼서 사기죄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과실 얘기를 해요. 이게 과실이 어디서 둘 다 미스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고의는 아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뭐 마치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기는 한데 과실로 사기죄 성립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맞게 바꾼다면 미필적 고의 정도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좀 놀라운 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이런 꼭지를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을 본인도 얻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얻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기도 수익을 얻으면서 소개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나도 수익을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모집책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두 경우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는 설명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미나이 PPL 아닙니다. 근데 제미나이도 완전하진 않네요. 굉장히 안타깝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일단 챗 GPT가 한 답변부터 볼게요. 챗 GPT는 굉장히 이 F네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혼인한 의사 없이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한 의사가 있다고 믿게 해서 금전을 받으면 뭐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증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제미나이는 어떤가요? 이렇게 제미나이 답변을 보면은 약간 변호사가 답변해주는 거에 조금 설명해주는 논리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챗GPT는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떠다닥 얘기해주고 말거든요. 근데 얘는 성사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할 의사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돈을 빌릴 당시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뭐 결혼 약속하면서 찍은 사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빙자해서 편취하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결론까지 지금 내주거든요. 또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입증이 어렵다 그러면 민사상으로도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상대방이 증여라고 설령 주장하더라도 차용증을 써놨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결론은 제 나름의 결론은 설명 자체는 제미나이가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거에 조금 더 가깝고 다만 결론은 변호사처럼 두루뭉술하게 챗 GPT가 잘 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여기서 제미나이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을 언급한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남자친구가 지금 뭐 증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거액인 경우에는 대여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또 제미나이가 진짜 굉장히 좀 제미나이 편을 오시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참고 자료용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놀랐습니다. 정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리 좀 틀린 점도 있지만 잘하는 것 같고 제가 GPT 써봤을 때 혹시 뭐 활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GPT 같은 경우에는 판례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분별력을 좀 가지시면서 조금씩 활용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방향성을 잡는 데는 나쁘지 않다. 이것을 참고하셔라 라고 생각이 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내 상황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PT도 결론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컨텐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유료 버전은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유료 버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좋습니다. 오늘 너무 저희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